누가 최고의 아무 말러인지 한 주간의 아무 말을 모아서 순위를 매겨보는 아무 말 소잔치의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댓글 잠깐만 소개를 좀 할게요. 예, 오늘 방금 전에 이제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리순규님은 국민의 안보실장 김종대 든든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959 그랬죠님은 지혜로운 대안과 실천이 중요하다. 뭐 그 앞에는 대한민국의 자주강성의 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조건 옛날처럼 그럼 미국 말 다 들어야 되는 것인가, 미국이 저렇게 변했는데 좀 우리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너무 진지했어요, 앞에서. 저 지금 오늘 되게 너무 힘들어요. 다 진지한 것만 있어서. 그래서 이 코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나요? 우리 진행자님, 근데 예. 점점 예. 뽀로로화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똑같은데? 예. 그 헤어스타일도 좀 달라지시고, 이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예. 예전에 제가 뽀로로 탈을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안 쓰셔도 그런가요?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예. 우리 작가님하고 예. 그 진행자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감론을박을 벌이다 들어왔거든요. 뭐 이게 감론을박거리도 되나요,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조국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그 진행자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또 귀엽다, 괜찮다, 저 헤어스타일 저 유지해다 예.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극 대노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님 헤어스타일 때문에 제작진 사이에 약간의 그 내분, 불협화음 같은 게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헤어스타일을 뭐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에는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게, 사실은 그 새로 시작한 TVN의 김현정의 센터뷰를 녹화를 하는데, 네. 그거를 먼저 분장을 하고 여기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뭔가 멀쩡해 보였어요, 사실은. 그게 풀리고 나서 이제 이런 풀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헤어스타일 바꿔야 되면은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 하겠습니까? 삭발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김준일 그 진행자 밑머리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삭발 가능하신가요? 정말로 그냥 한두 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분? 1000분은 너무 많나? 한 100분 알겠습니다. 정도가 원하시면은 제가 한번 삭발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별로 예. 삭발 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그냥 않아요.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두상이 안 예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아무 말 그 후보들 좀 뭐 되게 궁금해요. 이거 매주마다 워낙 막강한 후보들이 올라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첫 번째 후보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인데요.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기념식에서 추도사를 하면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따님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따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된, 어느 분이 더 많나? 김은수 의원하고. 그 동년배라고 소개를 했어요. 추도사에서 동년배라고? 당신의 딸은 나와 뭐 동년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 보면 뭐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로맨스 소설 같은데 보면은 제가 당신 뭐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따님, 근데 사실은 좀 웃긴 게, 살짝 웃긴 게 좀 환갑이 넘으셨잖아요, 다들. 이 말씀하신 분이나 뭐 구함을 당하시는 분이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로맨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상이 안 돼요. 뭔가 이게 구한다라는 그 느낌이 좀 상상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공천을 원하는 건가요, 저분이 지금? 그렇죠. 뭐 적극 지지층, 사실 이분이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실적으로. 어떻게 구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구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말씀처럼 그 적극 그 지지층을 향한 어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따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저기 뭐죠?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후로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 따님이라는 표현을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후보는 아주 화끈한 분이십니다. 추억의 인물이죠. 류호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님이
홍준표 전 대표님이 이게 출마 선언을 하시자 그에 대해서 당신 어디든 가서 내가 낙선시키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위협을 하셨습니다. 아, 이게 구원이 있어요. 원안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사실상 이제 출당시켜 버렸어요. 제명을 했죠. 제명을 했죠. 제명을 하고 뭐 너무 튄다 이런 명분이었어요. 사실은 좀 품격에 안 맞는다. 근데 그런 말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셨는지 잘 그 홍준표 그 전 대표님이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냉정하게 쳐내는 걸 보고 와 무섭다라는 생각은 저 사실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원한이 깊어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구원에 대해서도 뭐 잠시 뒤에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아무 말 소잔치 아무 말은 뭐가 있나요? 세 번째 후보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을 모셨는데요. 그 사과하세요. 무려 4시간 동안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을 외치신 그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 사과하세요만 보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약간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니 사퇴하세요가 떠올라요. 사실은 잠깐 지금 패러가 꼬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이은재 의원님하고 살짝 이렇게 꼬이신 것 같아요. 예. 사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은재 의원님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예.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기장군수님 정말 화끈한 분이거든요. 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이 많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네요.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뭐 얘기를 하죠. 일단은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랜만인데 따님을 어떻게 구하겠다라는 건지 영상을 한번 일단 보고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주 결연하시죠. 굉장히 비장미가 넘치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네요. 당신의 맞습니다. 따님 우리가 약간 북한식의 그 비장함도 보이고. 전 어쨌든. 북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말투는 약간 북한의 화법을 예, 그러게요. 써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 예.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다. 라면서 아주 비장하게 추도사를 그러니까 제가 낭독하셨어요. 왜 북한의 느낌을 받았는지 알겠네요. 이 혁명가, 업적, 뭐 위대한 이런 게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을 수식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제가 한때 주사파였을까요? 제가 어떻게 잘해야죠 이거를? 자기 고백을 또. 예. 뭐 예전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아니요. 흑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주사파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어찌됐든 근데 약간 진짜로 그 말투나 이 어휘들이 약간 뭔가 이 우상을 그 얘기할 때 쓰는 어휘들이에요. 위대한 뭐 이런 것들. 이분이 예전에 아주 열혈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번 추도사를 낭독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전향의 변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변절의 변? 뭐 이런 식의 자기가 왜 이렇게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삼선 개헌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했다. 대학교 때도 대학을 2번이나 쫓겨났는데 나중에 제가 36년 뒤에 도지사가 돼서 돌아보니까 당신의 성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면서 그 자신의 그 새로운 지지층 앞에서 이런 호소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영구집권을 하게 뒀어야 되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서 우리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이 가는 길을 막았나 이런 고백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날 그 사실은 저희가 한 문장 정도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추도사 전체가 아무 말 대잔치 그 자체였어요. 그래요?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을 보면 이게 지금 민주화가 도를 넘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민주화가 도를 넘었다고요?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가 집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근데 뭐 다른 얘기는 뭐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가 허락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뭐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따님을 구하겠다라는 말은 이게 좀 실현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실현하려면 정말 그 감옥을 부수고 이분을 뭐 꺼내오던지 아니면 유일하게 프리즌 브레이크.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탈옥을 시키던지 아니면 예.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아, 정식으로 이제 사면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너무 비현실적인 말이라서 사실 좀 정말 그 정치적 수사를 너무 요란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네요. 뭐, 제가 뭐 그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고 출마를 위해서라면 공천을 위해서라면은 뭐 영혼까지 파는 분은 많이 봤는데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혼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뭐 약간 허경영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예. 예, 점점 이미지가 약간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분을 후보에 넣긴 했는데 사실 너무 좀 요즘에 존재감이 없으셔서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네요. 그러시죠.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죠? 맞습니다. 예.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해보려 한다. 총선 출마 선언 기다렸다는 홍준표. 어느 지역 가든지 따라가서 내가 출마한다. 적어도 홍준표는 다시 정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 우파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신다는 분이 많죠? 지금 저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저 배경이 그 26일 날 홍준표 전 대표님이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너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페이스북에 저런 저격글을 남기셨어요. 기다렸다 홍준표. 거기서 막 엄청난 분노 같은 것이 좀 느껴집니다. 저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든 따라가서 내가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보수 쪽 표를 갈라먹겠다 이런 말이군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계산까지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제명을 그 자유한국당에서 재작년에 제명을 당하고 5년 예. 동안 복당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소속으로밖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향력이 뭐 실제로 출마를 하신다고 해도 그게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정말 박빙이면은 한 표가 그렇죠. 진짜 뭐 옛날에 문세표 막 세 표 차로 막 이기고 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경남 지역으로 출마를 하면은 사실은 박빙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데는. 이게 홍준표 전 대표님 고향이 이제 창녕이신데 예, 만약 예. 그쪽에서 출마를 하시면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몇 표나 나올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한번 출마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표가 나오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그 얼핏 그 변희재 님이 예. 관악에서 출마하셨을 때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1% 득표를 못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군요. 예, 아마 비슷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분이 예. 2017년에 그 당시 홍준표 대표님과의 어떤 불화로 예. 인해서 제명을 당한 다음에 그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가 또 여기서 또 기각을 당하셨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을 성희롱했다. 예. 그때 유명한 유명했죠. 발언이 이제 예. 자기를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이게 뭐 사실 두 번 죽인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좀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300만 원. 그러나 그 300만 원의 금액으로는 우리 예. 그 류여해 전 최고의 어떤 울분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군요. 이런 저격을 또 예. 300만 원 갖고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을 받는지 여부도 되게 관심사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출마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두 분이 맞붙으면 예. 아마 가장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저희 이 아무 말 소잔치 코너는 우리 시청자들의 투표로 1, 2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은 김문수, 2번은 류여해, 3번은 기장군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규석 기장군수님. 오규석. 예, 그래서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번호를 하셔도 되고 뭐 기장군수라고 그냥 적으셔도 되고 오규석이 잘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래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아무 말이 누군지를 한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기장군수.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기장군수. 기장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이게 부산 옆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부산 옆에 예전에는 부산에 묶여 있었던 행정구역이었는데 예, 이게 예. 분리가 돼서 이제 기장군이 됐습니다. 진행자님, 그 네. 4시간 동안 그 소리를 질러라라고 네.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4시간 동안. 힘드시죠? 강의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강의하면. 진짜 예. 온 힘을 다해서 고성을 질러봐라라고 하면 아마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4시간 동안 같은 말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도 사실 이건 앵무새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예.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 잠시 영상을 영상, 먼저 볼까요?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을 먼저 보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사과하세요.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16만 5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민이 저한테 이걸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 자리가 요구합니다. 의원님 안방입니까?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의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 예. 지난 7월에 기장군에서 발행하는 기장군보에 예. 그 군 의원들이 군수를 비판했던 5분 발언이 원래 들어있었는데 예.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통편집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 의원들이 이거 예.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예. 군수에게 이제 따져 물었죠. 당신이 지시한 겁니까?라고 물어보자 이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랬더니 오규석 군수가 편집권은 뭐 어떤 편집 회의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민주당의 우성빈 의원이 예. 군수님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잃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막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라면서 고성을 질렀는데 근데 저거를 근데 4시간이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4시간 동안 예. 이게 그날 그 군정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예. 저분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회의에서 정말 아무 질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거의 마비된 상태로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 우성빈 의원의 군수님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의 맥락이 뭐냐면 이분이 그 지난 2월에 그 기장군의 어떤 그 고위 그 승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심 재판에서 그 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1,000만 원이면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일반 형법이기 때문에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이제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진 않아서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 무거운 책임이 있어서 그 군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고성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이게 좀 요즘에 이게 그 2달 정도 지난 사건인데 왜 오늘 제가 이걸 후보로 갖고 왔냐면요.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냐면 이분의 활약들이 막 있어요. 그 평소에도 그 어떤 군 의원들한테 아주 막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이게 매니아층이 생긴 거예요. 아, 마니아가 생겼구나. 네. 그래서 막 기장군 의회 영상이 올라오면 아니 왜 그 군수님 언제 나오시냐 우리 화통하신 군수님 언제 나오시냐 이렇게 일종의 그 기장 군수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유튜브 장르처럼 소비되고 있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약간의 조롱이 섞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팬덤이 있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조롱이라고 그거는 이제 보는 분들이 약간 좀 막장 개그극 정도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장 개그극. 네, 또 조롱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의 판단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저걸 4시간을 할까요? 이게 막 제지를 당했어요. 이게 마이크를 끄고 의장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면 이게 회의 진행 방해로 간주하겠다 해서 이게 마이크를 껐는데도 생목으로 이걸 계속 뒤에 가셔가지고 계속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과하세요를 외쳤던 거예요. 정말 이게 체력과 이 목청 하나는 정말 이분이 정말 특이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무소속 삼선 단체장이신데
그 보통 지자체장이 본인이 직접 어디 가서 그 1인 시위 같은 걸 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본인이 1인 시위 하는 걸 굉장히 그 즐겨 하세요. 군수가 이런 시위를 왜 합니까? 그 왜 하냐면 뭐 네. 사유가 이런 거예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폐지해야 주장을 된다. 하시면서 예. 혹은 뭐 원전 해체 연구소 기장군 설립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아, 청와대 앞에서요? 네. 아.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매체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좀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일단 뭐 범상치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캐릭터가 정말 그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할 분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좀 저희 코너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 네. 여기 댓글 보니까 법과 원칙 맛집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법과 원칙으로 유명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예. 이제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그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투표를 마감할 텐데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금방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거 말고도 후보군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한국당의 옳은소리 가족. 아, 그렇죠. 예, 벌거벗은 임금님 그게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빠졌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직전에 후보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예, 예. 어떤 영상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네. 어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문재인 대통령의 옷을 벗기고 좀 조롱하는 듯한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뭐 풍자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그 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당분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께서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자중하는 의미에서 좀 정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좀 당분간 내리겠다라고 그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 저는 영상 자체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뭐 이런 그 태도는 그러게요. 뭐 굉장히 뭐 좋은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고 노회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백분 토론에서 예.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뒤돌아서 숨은 놈을 가서 또 때리는 건 좀 비겁하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뭐 그런 또 매너는 있는 너무 정의로우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정의롭지 않았잖아요 원래. 사실은 저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PD님이 이거 좀 뺍시다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간곡히 말씀하셔가지고 예. 막판에 저희가 또 쿨하게 후보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 이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발언도 있었어요. 그런 발언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 아. 그렇다면은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해석이신가요? 증언을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은 부끄러움은 누구 몫인지 제가 잘 그래요. 모르겠다. 예. 다들 이분 뭐 이명박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만 사익을 위해서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잠깐 가셨다가 보석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그 김종대 의원하고 했는데 좀 약간 좀 열받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한국은 있었죠. 미국을 벗겨먹는 최악의 나라다. 와, 진짜 이렇게 뭐 열과성을 다하고 진짜 뭐 간쓰게 다 내줬는데 이런 대접을 한국에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진짜. 뭐 70조를 요구했죠.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언제라도 사실은 그 예. 후보로 넣으려면 매주 넣을 수 있어요. 이분은 늘 트위터를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곧 후보군으로 올라갈 그러니까요. 날이 멀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가야죠. 너무 이렇게 국내에만 매몰되지 말고. 또 제가 국가별로 좀 안배를 안배를 글로벌하게 해서, 좀 예. 후보군을 안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진행자님 이번 주에는 어떤 후보가 우승을 할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 김문수 따님이 임팩트가 큽니다. 이게 좀 철진한 로맨스, 시대 뭐 차고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로맨스를 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안타까워요. 좀 이분의 약간의 이 온몸을 써서 이 공천을 받으려는 이 모습이 따님이라는 표현은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후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니 따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편찬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예. 제 바람인데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2년 전쯤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당하신 이후에 사실 예. 뉴스 보는 재미가 좀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 아주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그때 예. 당에서 제명당한 이후에 그 생각나세요? 그 라이언 인형을 들고 당사를 찾아갔어요. 아우, 너무 슬펐어요. 네, 그때. 찾아가서 왜 인형을 갖고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외로워서 인형과 함께한다. 라이언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거 빨리 이분의 뭔가 우리 케어가 필요하구나, 지금 관심이 필요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예. 예전처럼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예, 우리 예. 코너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사실은. 여기 한번 모시고 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좀 대화가 잘 통할지는 살짝 의문이에요. 이분이 차원이 저희와는 좀, 예.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라이언하고 대화하시면 되니까 라이언 옆에 앉혀놓고 대화하면 되니까.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래퍼 누구죠? 예. 지오지방 씨. 아, 그분하고 붙여놓으면 지오지방 씨랑 네, 제가 보기엔 그 두 분이 나오시면 이거 정말 떡상 아이템. 류여해, 지오지방 씨, 라이언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그럼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집계가 다 됐다라고 제작진이 얘기가 왔네요. 자, 그러면은 2위부터 가나요? 오늘은 2위부터 갑니까? 아, 아차상부터. 예, 가나요? 2위부터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주까지는 1위가 먼저 갔는데 오늘은 2위부터. 자, 아차상 2위 누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기장군수님 포스가 일단은 지자체에 계신 분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렇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우리가 유망주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 이분 키워드려야 돼요, 지금. 약간 김문수 씨가 좀 지는 해에 가깝다면 예. 이제 우리 기장군수는 이제 라이징하는 이제 좀 떠오르는 또 샛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1등 1번과 2번이 경험 김문수 대 류여해. 궁금합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게임이. 자, 1등 누굽니까? 역시. 우리 70대인가요? 60대인가요? 저분이. 하여간 60대 그 흑기사를, 노익장. 노익장을 과시한 흑기사를 자처하신 김문수 전 경기지사. 따님을 구하겠다. 알겠습니다. 역시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뭐 살아 계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꼭 공천 받으셔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저희가 기원을 하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저는 우리 류여해 님이 그 수상을 못하신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유해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셔서 같이 저희가 뭐 자유로운 분위기로 저희는 뭐 어떤 분이든 환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한번 토크를 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까지 아무 말 소잔치의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